방금 전에 방송사고가 있었어요. 이렇게 영상 찍을 때 방송사고 나면 참 거시기한데. 이거 방금까지 하는 건 녹화된 거겠죠? 돼야죠. 그러면 이제 이온 결합이 끝났어요. 됐나요? 그럼 얘 문제 좀 볼게요. 어디를 보시느냐면은 기본 문제 125페이지 11번. 방금 전에 한 거죠. 나트륨 원자 중성, 염소 원자 중성이 결합되면 얘는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근데 지금 밑에 11번 뭐라고 그랬어? 이 반응에서 생성되는 두 가지 이온을 이온식으로 적으시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적으면 되는 거야? 나트륨은 중성 원자에서 전자 한 개를 버리고 이까지 연결이 돼. 이게 하나가 이온식이고. 그 다음에 얘는 전자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는 거야? 음연이 되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연의 이온화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도 지금 양이온과 음연이 결합되어 있죠? 됐나요? 근데 보자마자 얘 11번하고 똑같은 놈이구나. 왜? 양이온은 11로 돼 있고 양성자 11개라자. 그럼 나트륨이잖아요. 그 다음에 음이온은 10초로 돼 있으니까 얘 염소잖아요. 그럼 같은 문제를 알아보고 푸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16번 같은 경우는 8번이니까 누구예요? 산소예요. 그럼 11번이면 뭐니? 나트륨이에요. 근데 음이온을 먼저 그려놨잖아. 상관없다니까? 그럼 둘이 결합하면 어떻게 돼? 항상 양이온을 앞에다 쓰고 음이온을 뒤에다 써요. 그럼 그림도 앞에 양이온, 뒤에 음이온 이렇게 하는 거야. 되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셔야 돼요. 근데 14번 같은 문제를 봐. 다음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원소 AF로 이루어진 화학물 중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14번이요. 그러면 지금 A, B, C, D, E, F 6개의 원소가 있잖아요. 됐니? 그러면 A가 뭐예요? 수소죠. B는 베릴륨이에요. C는 산소입니다. D는 나트륨이죠. E는 알루미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F가 뭐예요? 17쪽인데 두 번째니까 염소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 그러면 AF면 얘랑 얘죠. 이거 뭐예요? HCl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이에요. 이온 결합 아닙니다. 그럼 이온 결합이 이루어진 거 아닌 거 고르니까 얘 답이겠죠. 그 다음에 BC 얘랑 얘 금속이에요. 이족이니까. 이족 이름이 뭐냐면 1족이 알카리 금속이고 3족이 흑의 성질을 갖고 있는 토금속이에요. 그 2족은 이 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카리 토금속이라고 불러요. 금속이에요. 그 다음에 D2F 얘랑 D가 얘잖아. 그 다음에 얘 두 개. 아니 D2 F 이게 뭔 소리니? 그냥 두 개는 얘 두 개에다 얘 하나라는 얘기잖아. 네. 그럼 얘 금속이고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이죠. 근데 웃기지 않니? 얘 1가고 얘 1가인데 왜 D2지? 여기 그러니까 얘는
아니 나트륨인데 D가 나트륨도 1가고 얘도 1가면 이러면 되고 그냥 DF면 되잖아요. 그럼 D2가 왜 들어간 거야?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E라는 게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1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냥 DF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옳은 거지. 답은 나왔어. 그 다음에 DF 있지. 그러니까 지금 3번은 의미가 없는 거야. 답이 사실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D하고 F는 이온이랑 맞으니까 이게 숫자는 필요 없다. 그 괜히 좋은 거지. 지금 4번에 DF가 있는데. 그럼 5번 E2 C3 이가 뭔데? 얘잖아. C 얘잖아. 그럼 뭐예요? 알루미늄 2개, 산소 3개, 방금 했던 그거죠. 다 이온 결합이죠. 금속, 비금속이니까. 됐습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를 좀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공유결합을 들어가는데, 공유결합에서 선생님이 조금 시간을 쓸 게 많아요. 그래서 이온결합 먼저 한 거거든요. 공유의 공유는 공동 소유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동 소유가 공동으로 소유한 거야. 뭐를? 전자를 공동 소유. 그 왜 그러냐면 옥텟 규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안정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낭떠러지에 매달릴 때 생각해봐. 그럼 놀 거야? 악착같이 붙잡고 있을 거야? 그치? 악착같이 붙잡고 있죠? 마찬가지야. 내가 안정해지려면 저 전자를 반드시 사줘야 돼.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땡기는 거예요. 근데 상대편도 그 전자를 자기가 갖고 가야 안정하니까 죽기 살기로 땡겨. 그래서 공유결합의 결합력이 되게 셉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 전자를 놓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공동 소유하면서 땡기는 걸 공유결합이에요. 근데 공유결합을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또는 되게 수월하게 문제를 풀고 이해하시고 그림 해석을 하시려면 선생님은 내 생각에요. 루이스의 전자잠식을 아는 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전자를 점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전자냐면 원자가 전자. 그 무슨 말이냐? 수소 원자가 전자 하나죠. 하나. 18종 필요 없으니까 그럼 리튬 하나죠. 그럼 베릴륨 2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소가 있으면 이렇게 90도 각도로 최고 4개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분소는 몇 개? 3개. 그러니까 찍고 싶은데 3개 찍으시면 돼. 이렇게 찍어도 되고, 이렇게 찍어도 되고, 이렇게 찍어도 되고. 보셨나요? 그 다음에 뭐야? 탄소죠. 탄소는 몇 개냐면 4개예요. 원자간 전자입니다. 얘는 원자번호가 4번이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이 2개 들어가니까 원자간 전자 2개예요. 됐죠? 그 다음 질소. 질소는 몇 개냐면 5개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하고 아무 데나 하나 더 찍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은 얘는 전자 2개가 있지. 그럼 전자 쌍이야. 근데 공유결합은 공동 소유예요. 나랑 다른 놈이랑. 근데 얘는 다른 놈하고 2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유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요. 그럼 공유결합하는 놈은 누구냐면 홀로 있는 전자들. 원자과 전자 중에서. 그러니까 얘는 한 번, 얘는 2번, 얘는 3번, 얘는 4번, 얘는 3번 공유결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이 최대 몇 번이에요? 4번이 최대다. 그래서 탄소가 생명활동할 때 이것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럼 그 다음이 누구야? 산소죠. 그럼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니까 몇 개? 6개지. 원자 가진 개수가 이렇게 돼. 그러면 전자점식을 쓰면은요, 공유, 비공유 전자쌍 몇 개, 공유 전자쌍 몇 개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암산으로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도움이 좀 됩니다. 그 다음, 플로리는 9번이니까 7개죠. 그럼 비공유 전자쌍 3개, 이제 이게 남이랑 공유하겠죠. 전자쌍 1개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 나가는 거야. 그럼 썸이 20번까지 다 쓸 수는 없잖아. 이 루이스의 전자점식, 즉 원자 가전자 수를 원소를 써놓고서 상하좌우 90도에 찍어라. 그리고 홀로 있는 전자가 공유라고 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수소부터 볼게. H2. 얘를 만약 그림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수소는 양성자 하나죠. 그럼 전자 몇 개예요? 하나죠. 근데 얘는 누구의 전자 배치를 닮아가야 돼? 헬륨. 그러니까 전자가 2개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면 여기 있는 전자는 얘 거고요. 여기 있는 전자는 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전자쌍 2개가 돼 있지. 전자쌍 하나가 돼 있잖아. 그러면 이 2개를 얘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땡겨 안정한 거야. 그럼 얘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땡겨 안정이니까 죽기 살기로 땡기는 거야. 그럼 전자쌍이 1개죠. 그럼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H와 H의 전자쌍 1개, 이걸 단일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자쌍이 2개면 이중결합, 3개면 삼중결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게 답으로 나온다면 그려야죠. 그러나 전자점식으로 쓰면 되게 편한 게 뭐냐면 보세요. 얘 하나, 얘 하나, 그럼 끝. 내 거다, 내 거다 하고 땡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훨씬 공부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이 루이스의 전자점식을 좀 알아두셔요. 그러면 수소는 너무 간단하니까 좀 복잡한 거 해볼까? 그럼 누구냐? 질소 N2. 요거 그려볼게. 질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이야? 7번이에요. 그럼 양성자 7개죠? 그럼 전자도 7개죠? 그럼 여기 2개 있고 나머지가 몇 개 있는 거야? 5개가 있죠. 여기 2개 있고 여기 5개 있는 거야. 근데 옥텟 규칙을 만들려면 몇 개가 더 들어와야 돼? 3개가 더 들어와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있는 3개가 이렇게. 얘네 색깔 똑같이 그리면 좀 그러니까 색깔 바꿀게요. 그래 구별되니까 여기 있는 3개가 이렇게. 그럼 노란색은 얘 여기 있는 질소의 전자고 파란색은 여기 있는 질소의 전자예요. 그러면 전자쌍이 몇 개 됐어? 3개 됐지. 그러면 옥텟 규칙 완성하나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바리. 얘 하나, 둘, 6개니까 8개. 그러니까 이거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하고 땡기는 거야. 저거 놓치면 불안정해지니까. 그러면 얘는 전자쌍이 3개니까 몇 중결합하는 거야? 3중결합. 그래서 질소가 반응자라네요. 그래서 과자 봉다리에 넣는 충전기체가 뭐야? 질소. 얘 반응 안 하니까 뜯지만 않으면 1년 동안 나도 과자를 안 쓴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전자점식을 쓰면 어떻게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나요?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은 반응과 관여 없으니까 이 녀석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요렇게 3개가 모이는 거야. 이쪽에도 요렇게 3개가 모이는 거야. 그러면 전자쌍 1개, 2개,
3개에서 3중결합이고 8개, 이쪽도 8개, 옥텟 규칙 완성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그리라고 나온다. 원자번호 큰 거, 막 17번, 18번 뭐 이런 것들. 그건 뭐 짜증 이빠이 내쓰레겠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산소. 산소하고 그 다음에 물을 할게요. 그럼 얘는 그냥 전자점이 쓸게. 8번이니까 6개죠. 노란색으로 할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던 놈이 여기로 가고 여기 있던 놈이 여기로 가. 그러면 전자쌍 몇 개? 2개니까 이중결합을 해요. 그리고 둘럭과 뾰루기 전체 8개 내 거다. 둘럭과 뾰루기 전체 내 거다. 이렇게 땡겨버려. 그럼 이제 물 H2O. 일단 얘 그림으로 좀 그릴게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 근데 얘가 굽어 있어요. 요게 왜 굽어 있고 그리고 왜 물은 요 그림을 그리는지 설명을 할게. 물이 극성용매거든. 극성 무극성이 이런 말이 있는데 전자를 땡기는 성질이 있어요. 전자를 땡기는 성질이 서열 1, 2, 3, 2가 얘네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전자 땡기는 데는 무지하게 센 거예요. 근데 수소도 전자 있잖아. 근데 얘가 땡기는 힘이 세니까 수소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쳐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치우쳐.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치우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에 원자가 플러스로 있는데 전자가 갔으니까 이쪽에 마이너스가 돼. 그러면 원래 중성인데 부분 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구격이 생겨요. 이거를 극성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물은 극성 용매라고 부르는 거야. 전자가 넘어갔다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쏠려. 얘가 땡기는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분리된 것 같은 형태를 띄어요. 그걸 극성이라고 해요. 근데 N2나 H2나 O2는 무극성이에요. 왜? 수소가 땡기고 여기 수소 땡기는 거 똑같은 놈 땡기는 건 똑같은 힘이야. 전자 안 치우쳐요. 그럼 N2도 마찬가지죠. 서로 땡기는 힘이 똑같죠. O2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원자 분자는 기본적으로 무극성을 떼요. 그럼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그래서 무극성은 산화탄소에 잘 녹아요. 그럼 극성 분자는 물에 잘 녹는 거야.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이런 것들 잘 안 녹아. 그럼 이산화탄소 왜냐? 이산화탄소는 양쪽의 산소가 똑같은 힘으로 땡겨요. 그래서 전자가 안 치우쳐. 그래서 그런 극성, 무극성 얘기 잠깐 한 거고요. 그럼 얘가 왜 굽어 있는지 이제 보여줄게. 산소, 그 다음에 수소. 그럼 산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6개죠. 선생님 아까는 요렇게 지금 2개 찍었는데 왜 지금 위아래 찍어? 얘랑 결합하기 편하게 보이려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럼 수소는 전자 1개죠. 얘 1개. 그러면 요 2개를 수소는 직거라고 땡긴 거지. 2개가 다시 앉아가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산소는 이 2개까지 해야 8개로 앉아가잖아. 그러니까 직거라고 또 땡기는 거지. 됐니? 그런데 지금 공유전자쌍 몇 개? 2개. 비공유전자쌍 몇 개? 2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밌는 게 공유전자쌍은 미팅 나갔을 때 남녀 커플이 짝을 진 거야. 근데 비공유전자쌍은 직거잖아. 그러니까 남남 커플이나 여여 커플이 되는 거야. 그럼 미팅 나갔는데 남남하고 여여 되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지.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질투하니까 얘네를 밀어버려요. 그래서 굽은 거야. 이건 조금 공통 통합과학보다는 이제 학원 쪽에 가까운데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전자점식을 좀 알아두시면 공유전자쌍 개수, 비공유전자쌍 개수, 그리고 얘가 그림을 그릴 때 복잡하지만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면 되게 간단하게 공유결합이 해결이 되는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요거를 알아두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안 그러면 여러분 교재 116페이지 놓고 그림 다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거 다 그리면서 공부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요거 갖다가 대체를 하셨으면 좋겠다. 됐나요? 그러면 지금 116페이지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단일, 이중, 삼중 결합이 나오는데 당연히 삼중 결합이 제일 세겠죠. 결합력은 삼중이 제일 세요. 단일이 제일 약하고. 근데 결합력이 세면 그만큼 거리는 가까워지죠. 그래서 원자간 결합거리는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제일 커요. 요거.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거야? 공유전자쌍 몇 개? 한 개. 공유전자쌍. 그럼 얘는 두 개. 얘는 세 개. 근데 탄소가 생명체에 되게 지대한 부분을 한다고 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탄소는 단일 결합도 하지만 이중 결합도 하고 삼중 결합도 해요. 그리고 결합을 총 몇 번 하죠? 4번 일어나죠. 그럼 여기 2번이면 이렇게 되고 3번이면 이렇게 하면 4개 되죠. 그래서 다양한 결합 구조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단원 가면 얘가 이렇게 있는 가지 구조,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는 사슬 구조나 그 다음에 가지 달린 것처럼 생긴 가지 구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식으로 고리 모양으로 생긴 고리 구조. 그렇게 해가지고 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단일 결합하는 구조로 사슬 구조도 있고 가지 구조도 있고 고리 모양 구조도 있어요. 그리고 이중 결합하면서 또 이렇게 되고 삼중 결합하면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결합 구조와 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만들 수 있다. 뭐로? 화합으로. 그래서 생명 활동이 지대한 공을 하는 게 바로 탄소입니다. 오. 혹시 보셨나요? 지우개의 비상을?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의 예에 관해서 이온결합 물질의 예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좀 알아두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겨울 지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온결합 물질의 염화칼슘 같은 경우 제설제로 많이 쓰이죠. 근데 이게 자동차에 되게 안 좋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생활과 결부시키고, 그 다음에 빵 만들 때 들어가는 주성분, 베이킹 파우더의 주성분이 바로 탄산소, 나트륨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고, 이때 열을 가하면 부풀어 오르죠. 그게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의 설탕, 아스피린 워낙 유명한 약이죠. 설탕, 얘네들 다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참고로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117, 118, 119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알아보는 건데,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이 시험에 많이 나와.
이온결합물질과 공유결합물질인데 전기전도성을 따집니다. 전기전도성. 고체일 때, 용융 상태일 때, 액체, 즉 물에 녹인 수용액 상태일 때 같은 말이에요. 결론이 뭐냐? 이 공유결합 물질은 이때도 전기전도성 아예 없다. 지금 전기전도성. 이게 요단원의 메인 문제예요.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실험 과정을 통해 낼 수도 있고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고체일 때는 안 돼요. 그런데 용융이거나 수용액 상태에서 들어요. 근데 요게 안 출제 안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럼 용융이 뭐냐면 예를 들면 설탕을 물에 녹인 건 얘죠. 근데 설탕을 그냥 가열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서서히 녹습니다. 그게 바로 뭐야? 달고나입니다. 근데 왜 이온결합물질이 고체일 때는 전기가 안 통하느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너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따로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움직이면서 전압을 공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고체 상태. 그래서 고체일 때 전기가 안 통하고 용융이나 수용액 상태. 보통 요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구별하기가 쉬워요. 다 안 되면 얘야. 됐나요? 그게 지금 117, 118, 119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내용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메인 문제가 전기전도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보너스 트랙으로 좀 요거 좀 해볼게요. 분자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 그러면 얘부터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럼 화학식이라는 게 그 물질을 화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보기 편할까를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화학식에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쓴 건 2가지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다? 분자식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뭐 H2O, H2O2, N2 이게 다 뭐야? 분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분자식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 실험식입니다. 예를 들면 아세트산 갖다가 쓰면 설명을 해볼게요. 아세트산은 분자식이 CH3COOH입니다. 그럼 여기 탄소 몇 개예요? 2개죠? 수소 4개죠? 산소 2개죠? 그럼 무슨 뜻이야?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 그럼 이거 약분이 되죠? 이렇게 실험식이에요. 근데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있다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시성식이 있습니다. 성질을 보여주는 식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몇 개 없어요. 참고로 여기 시성식 중에 하나예요. COOH가 붙으면 카복실기라고 해서 산을 뜻합니다. 산소. 저거 붙은 거다. 그 다음에 아민기라고 해서 NH2가 붙으면 염기를 띠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물과 관련된 화학 반응 배울 때 아미노산을 배우거든.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단위체예요. 이게 결합된 게 단백질인데 얘는 놀랍게도 이거는 뭐 결사슬 몰라도 되고 수소에다가 한쪽에는 산을 뜻하는 카복실기를 갖고 있고 한쪽에는 염기를 뜻하는 아미노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과 염기를 공통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시험지 내는 쌤들도 많았어요. 야, 아미노산에 요게 구조식이야. 요게 구조식. 공유결합한 이 실선으로 표현한 걸 이거 구조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배우면 구조식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구조식 쓰면 어떻게 되느냐? CH3COOH잖아요. 탄소는 공유결합 4번 하죠. 수소는 1번 한단 말이야. 이게 CH3.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탄소 4개 됐지. 그럼 얘도 4개인데
산소는 이중결합 한 번 하거나 단일결합 두 번 합니다. 수소는 한 번이에요. 이게 COOH. 요게 아세트산의 구조식. 그럼 방금 전에 했던 아미노산은 뭐 R을 여기다 붙여도 되고 위에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럼 오른쪽에 카복식이라고 했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하고 이중결합. 그럼 수소는 단일결합 한 번 했고 산소는 두 번 했고 탄소는 네 번이니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여기에 이제 아미기가 붙는 거지. 근데 질소가 메인이야. 그럼 질소는 몇 번 결합해? 세 번 결합해야 돼. 그러면 방금 전에 NH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H 두 마리. 그럼 수소는 한 번씩 됐고 질소 세 번 됐고 탄소 네 번 됐죠. 요게 아미노산의 구조식이에요. 제일 자세히 풀어요.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배우면 구조식은 알아둬야 돼요.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근데 뭐라고? 분자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물질이 있어요. 두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금속.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지금 철이잖아요. 그럼 철은 원자가 무수히 많을까 아니면 한두 개일까? 무수히 많죠. 우리 눈깔에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원자들이 있어. 근데 얘는 워낙 결합력이 세다 보니까 철 원자, 즉 금속 원자 하나 떼내기가 어려워. 쉽게 말하면 네가 10,000원이 있는데 사고 싶은 게 100만 원이야. 그럼 택도 없는 소리잖아. 근데 그 금속에 있는 원자 하나를 떼내는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비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안 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얘를 원소 기호로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금속은 원래 특수한 경우 빼고는 2, 3 이런 숫자를 안 붙여요. 특수한 경우 빼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원소기호로 표현하는 거지 분자식이 아니다. 그럼 또 하나가 뭐냐면 방금 전에 했던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이온결합 물질. 보세요. 나트륨 원자 그 수도 없이 많은 것 중에 한 개, 두 개 떼기 쉬워요. 그 다음에 염소 원자도 그 수많은 염소 원자 중에 한두 개 떼기 쉬워. 근데 얘네들이 결합하면 이온 결합이잖아. 그죠? 그러면 NaCl은 결합력이 너무 세서 NaCl 한 개를 떼내기가 어려워요. 오케이? 에너지 너무 많이 소모돼요.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금속과 똑같이 원소 기호를 쓰고 거기에다가 뿔 따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개씩 결합되어 있느냐 개수비로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트륨 이온 주변에 있는 염화이온하고 얘가 개수비가 똑같아요. 얘 8개 주변에 얘 8개 있어요. 그럼 몇 대 몇이야? 1대 1이야. 그러니까 개수비가 1대 1이니까 그냥 어떻게 쓰는 거야? 원소 기호에다가 개수비 1대 1이니까 생략돼서 NaCl이 되는 거야. 만약에 얘네가 개수비가 1대 2였다 그러면 얘가 2가 되겠죠. 아니, 얘가 2가 되겠죠. 1대 2. 개수비가 하나, 두 개면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분자식이 아니다. 알고 보면. 이건 심화 과정이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아, 저런 것도 있구나. 됐어요? 요거는 좀 필기 좀 합시다. 혹시 필기하고 화장실 잠깐만 다녀도 되나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죠? 방송사고입니다. 이 영상 보는 사람들 이해해 주세요. 화장실이 급하면 어쩔 수가 없죠.
됐나요? 좀 화면에 얼굴 나올 수 있으니까 선생님 바꿔줘야지. 백을 구합니다. 학생을 지켜줘야 돼서.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 터치하고 오늘 수업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17페이지를 보시면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이 나오는데 일단 이온결합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물에 잘 녹아요. 왜냐하면 양의 녹면이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잘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온결합 물질 중에 물에 녹지 않는 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앙금입니다. 앙금 생성 반응할 때 앙금.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 중에 물에 녹지 않는 예외가 앙금이에요. 그 다음 고무결합 물질은 분자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온결합은 기본적으로 물에 잘 녹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성 물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물에 잘 녹지 않는 그런 것처럼 얘도 예외가 있어요. 무슨 뜻이야? 물에 잘 녹는 놈이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설탕. 보셨나요? 이런 것들이 물에 잘 녹는 거야. 이런 것, 물론 뭐도 있어. 염화수소기체 이런 것들도 있죠. 암모니아도 있고. 됐나요? 학생을 지켜줘야 된다. 선생님 배려가 넘치지 않습니까? 오직 급했으면 영상을 찍는데 그 영상에 선생님 화장실 그럼 지켜줘야죠. 얼굴 공개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대부분 물에 잘 녹지만 예외가 있는데 물에 녹지 않는 게 앙금 생성 반응이 앙금이고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아요. 분자성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설탕, 염화수소기체,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는다. 이 기본적으로 알아계시고 이온결합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공유결합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이온결합 물질보다 낮다라고 교육과정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요. 녹는 점, 끓는 점이 얘는 얘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라고 교육과정이 되어 있는데 공유결합 물질 중에는 원자성 물질이 있어요. 걔는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분자성 물질에 한해서만 얘기하는 거지 공유결합의 또 다른 원자성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한해서만 얘가 얘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거를 좀 선생님이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17페이지, 118페이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인 119페이지 여기에 이제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들이 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기전도성 문제가 이 중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 그런데 선생님이 또 체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전도성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시켜도 이동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온결합 물질은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다면 얘는 이동하는 게 생기죠.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이 소금이잖아요. 얘를 물에 녹인 게 염화나트륨 수용액이에요. 근데 요거 한마디로 세관해서 뭐라고 불러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그러면 이 녀석이 녹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트륨은 양이온, 염소는 음이온, 염화이온이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온결합 물질은
수용액에선 전기가 통한다.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 양의 성질이니까 이쪽으로 끌려가고 얘는 음의 성질이니까 이쪽으로 끌려가고. 이건 뭐 당연한 부분입니다. 공유결합물질은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눠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내용도 교재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온결합물질과 공유결합물질의 특징의 메인 문제는 전기전도성 문제, 그리고 녹는전 끓는 전은 누가 높으냐 그런 부분, 그리고 대부분 물에 잘 녹지만 안 녹는 예외적인 거,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지만 녹는 예외적인 것들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시험 문제가 다 커버가 됩니다. 됐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인사를 하고 싶지만 문제를 조금 터치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20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10번 같은 경우 10번, 11번, 12번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얘는 전화량이 똑같으니까 KCl이 되고 그 다음에 CaO5가 되고 12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과 산소니까 어떻게 돼요? Al2O3가 되죠. 전화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3번 공유결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표시해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공유한다? 아니죠. 금속 원소와 비금속은 이온결합이죠. 공유하지 않습니다. 14번 두 원자에 공유되는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한다? 맞죠. 아니, 저희 공유하지 않는 건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그 다음 H와 F는 각각 전자 한 개씩을 내놓아 공유결합 형성한다. 보세요. H 전자 몇 개? 하나. 플로린 몇 개? 원자가 전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얘는 8개를 차지해야 돼. 8개를 만들어 얘는 2개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공유하면서 얘는 내 거다고 땡기고 얘는 내 거다고 땡기는 거죠. 그러면 H와 F는 각각 전자 한 개씩을 내놓아 공유결합 형성한다? 5가 되는 거죠. 비금속이니까.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죠. 뭐 상식이고. 고체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아니죠. 액체 상태에서만 전기전도성이 있다고 했죠. 틀렸죠. 염화나트륨 수용액 이게 뭐예요? 방금 전에 했던 소금물이잖아. 그럼 얘는 전류가 흐른다? 오케이죠. 그 다음에 129페이지 37번 문제. 일단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됐나요? 그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원자 XY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중에서 Y2와 XY2의 공통점이 아닌 건 뭐냐? 그러면
지금 얘가 양성제 개수가 안 주어졌으니까 뭐가 따져져야 돼? 총전자수. 그럼 얘가 몇 개냐면 4개죠. 아니 6개죠. 그럼 뭐가 되냐면 탄소입니다. 얘는 8개니까 산소예요. 그럼 Y2는 뭐야? O2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CO2예요. 그럼 다 공유결합이죠. 그러면 공통점이 아닌 거 이중결합이 있다? 당연하죠. 탄소 이게 CO2예요. 그 다음에 산소 이게 O2입니다.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온에서 기체다. 그렇지, 둘 다 기체죠. 공유결합 물질이다. 빙고.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고 액체로 다 없다. 그럼 4번이 틀리죠. 5번 각 분자에서 구성원자의 전자 배치는 내용과 같다. 왜? 탄소는 6번, 산소는 8번. 됐나요? 그러면 얘는 10번이 네온에 가까우니까 당연히 얘의 전자 배치 닮아가요. 근데 얘는 헬륨이 2번이잖아? 그럼 차이가 4개고 여기도 4개지 원자번호로. 그러면 얘를 닮아갈까 얘를 닮아갈까 고민하게 되는데 고민될 필요가 없어요. 왜? 얘는 두 번째 전자껍질까지 가는 이중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를 닮아요. 얘를 닮을 수 없어요. 얘는 1중이기 때문에. 되셨나요? 고로 네온의 전자빛을 닮아가는 거 맞다. 이거를 공부하실 때 팁을 좀 드릴게요. 헬륨은 2번이고요. 네온은 10번이고요. 아르곤은 18번입니다. 그럼 얘네들의 전자빛을 닮아가는 건 기본적으로 수소는 무조건 같은 유기니까 그러죠. 근데 3번인 리튬과 4번인 베릴륨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첫 번째 전자껍질이 2개, 두 번째 전자껍질이 하나니까 버리면서 얘만 남죠. 그러니까 얘는 헬륨의 전자빛을 닮아가요. 베릴륨도 2개지. 그럼 2개를 버리면서 얘만 남지. 그러니까 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번호 비슷한 놈끼리 닮아가는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얘 10번이니까 9번, 8번, 7번, 11번, 12번 이런 것도 다 얘 닮아가겠죠. 그럼 얘는 17번, 16번, 19번, 20번 다 얘 닮아가겠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이런 문제는 더 빨리 풀이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숙제를 해갖고 오시고요. 오늘 그 화학이 되게 중요한 걸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복습을 철저히 하시지 않으시면 정말로 후회하십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조금 더 내가 보충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영상에 어차피 제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복습을 철저히 하셔라. 이해됐습니까?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오더니 왜 이렇게 이해됐어요?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다른 부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수업 그냥 고생하셨어요.